여러분 안녕하세요. 센언니 김모밀입니다. 네, 오늘은 저의 첫 방인데요.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입니다. 오늘 그 재난경보 문자가 왔더라고요. 정확히는 어제 왔죠. 왜냐?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자가용을 사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. 서울에서는 지금 대중교통이 오늘 무료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 뭔가 이렇게 어디 차를 타고 막 가고 싶기도 한데요. 왜냐면 대중교통이 무료니까. 네,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조류 독감 막 이런 거 돌 때 에이 이때다 하고 잘 안 팔리니까 치킨집 가서 실컷 먹는 그런 약간 요상한 발상을 하는. 어쨌거나 오늘은 일탈을 하고 싶은 월요일입니다. 직장을 가지 않아도 월요병이 있어요. 왜냐면 주말에 삼시세끼 챙겨 먹고, 그리고 뭐 삼시세끼를 제가 다 하지 않아도 챙겨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잖아요. 왜냐면 엄마이고 주부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포기하고 이렇게 커피를 3,800원 거금을 주고 마시러 나왔어요. 일종의 저에게 주는 사치라고 해야 되나요? 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 지가 작년 7월에 그만뒀으니까, 물론 육아휴직 후에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직장을 그만뒀는지 계속 육아휴직 중인지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, 어쨌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책을 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책을 쓰는 일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졸리면 자게 되고, 그리고 집안일 생각하면 또 막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못하죠. 그리고 글 쓰다가 막히면 또 막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에 빠지고, 이 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에 많이 빠졌었어요.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, 이게 회사를 가든 안 가든 내가 집에서 뭐 전업주부이던 아니면 뭐 작가와 병행을 하던 간에 어떤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구나.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책 제목처럼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,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, 그리고 갖고 있는 감정들이 가라앉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냥 계획 짜고 투두리스트 만들고 이건 오늘 하고 이건 내일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,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그게 내 상태에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걸 무시한 채 종이 위에 단순하게 이제 뭔가 계획 짜고 글 쓰고 이런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골랐던 책이 정희재 작가의 책인데요. 정희재 작가가 2권의 책을 냈어요. 근데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랑,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시간을,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책인데요. 지금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. 근데 아무튼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버리는 시간? 남들이 보기에는 무의도식하는 시간?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았대요. 근데 그 시간 덕택에 본인이 그렇게 책을 잘 써낼 수 있었고, 그런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, 그런 생각이 고여 있을 수 있었다,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막 계획을 짜고, 막 예전에 사실 회사 다닐 때는 그 이면지에 딱 출근하자마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번호를 딱 매겨요. 그래서 점심 먹기 전까지 뭐 하고, 아침에 집중 근무 시간에 뭐 하고, 오후가 되면 뭐 하고,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야 돼,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거대로 된 날은 거의 없었어요. 하지만 매일 썼죠. 왜냐? 본인을 다그치기 위해서.
근데 자기를 다그친다는 건 여러 가지의 어떤 정서가 깔려 있는데요. 내가 다 하지 못할 거야 라는 불신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도 있고요. 두려움도 있고, 그리고 오늘 이걸 꼭 다 해야 돼 라는 어떤 자기한테 주는 숙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감정이나 기분 상태, 그러니까 그 정서 상태를 이제 가라앉히는 게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나 열정 그리고 활력이 나오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, 경험상.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거는 올해 무술년 2018년도에 저의 목표는 무조건 정화하기인데요.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가 났건 어떤 이렇게 사소한 일에 내적 갈등을 겪었건 간에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거? 그게 덜어내는 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,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, 감정일기 같이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예를 들면 음주가 될 수도 있지만, 아무튼 그런 걸 좀 덜어내고 이제 고요하게 머무르고, 그리고 내 상태를 내가 알아차린다기보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에서 삑사리가 났네요. 알아차릴 것까지는 이후 단계고요. 그냥 일단 느끼기, 그 다음 알아차리기, 그 다음 그런 내 마음의 현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연결고리 찾기, 요 정도에서 아마 정화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제가 맨 처음으로 이제 정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,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기 그리고 사랑하기, 이겁니다. 그래서 내 자신한테 감사해, 고마워 이것도 하고,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좋은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소한 거건 큰 거건. 그래서 그건 일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.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를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. 내가 이게 감사할 일이야? 감사할 일이 아닌데? 사랑한다? 이 말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그 저항감을 일단 느끼고 그 다음 감사해요, 사랑해요 이렇게 되뇌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조건부 사랑은 아니에요.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서,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, 아니면 아이들을 잘 돌봐서 난 잘했어, 난 훌륭한 엄마야, 나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야, 이런 거에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고 고마워, 사랑해, 잘했어, 무조건 칭찬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이 긍정 에너지나 행복 에너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.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게 명상입니다. 명상이란 게 별게 아니고요. 그냥 가만히 앉아, 이렇게 약간 멍 때리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,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 숨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숨을 크게 쉬어요. 그리고 이 날숨과 들숨의 끝이 흐려지지 않게 연결해서 하는 연결호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했을 때 일단 많은 저의 감정이나 정상태가 안정이 되는 건 물론이고, 나중에 이제 자각하기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원래 10주간 매주마다 이제 어떤 화두를 갖고 하라고 하는 현존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, 제가 그 현존 수업을 꾸준히 못해서 계속 1주, 2주 가다가 다시 1주. 그래서 메시지를 3주차까지 거의 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올해는 꼭 그걸 한 번은 완성을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즐겁게 살기. 정화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즐겁게 살기가 저절로 될 수도 있는데, 제가 이렇게 잘 빠져요. 감정 상태 잘 빠지는데, 빠지다 보면 한없이 빠지거든요. 거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태엽 감는 새 나오는 우물처럼 제가 그 우물 안에 항상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
그 우물 속에서 계속 감사해, 사랑해 이런 단어를 외치고 연결 호흡을 하면서 제가 그 공중부양하듯이 이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즐거운 에너지 그리고 행복한 것들을 좀 찾게 되지 않을까. 사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긴 하는데요. 올해의 그래서 최종 목표는 저는 무조건 즐겁게 살기입니다. 그래서 감사해, 사랑해. 예를 들면 뭐 아이가 그 밥을 먹는 밥보다 얼굴에 묻히는 밥이 많았어요. 사실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. 근데 웃기고 재밌는데 그거보다 저걸 또 언제 닦여, 언제 치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고 이게 가라앉아요. 그래서 그쪽을 일단 그렇게 부정적이고 무겁고 그렇게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고 그건 일단 받고 그 다음에 근데 저게 재밌는 일이지 아이가 참 귀엽지? 라고 이렇게 다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방향으로 가려고 의도하는 거죠.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도입니다. 여러분은 새해 계획 대신 어떤 의도를 품고 올해를 살아가실지 모르겠는데요. 저는 정화하고 최종적으로 즐겁게 살기 위한 의도를 품고 살아가려고 해요. 센 언니 김모밀입니다. 기억해 주실 거죠? 저의 이미지가 좀 세긴 한데요. 뭐랄까 말이 세다? 뭐 욕을 한다? 이런 거보다도 좀 아우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저의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채널 이름을 센 언니 김모밀로 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앞으로 꾸준히 올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. 센 언니 김모밀이었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